자, 오늘은 제1강 선사시대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자, 선사시대를 공부하기 위해서 선사와 역사를 일단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선사와 역사부터 구분하고 시작할게요. 선사시대, 역사시대. 자, 그럼 한문 뜻 간단한 거 하나 알면 돼요. 이 선이 뭐의 약자입니까? 우리 선으로 시작하는 가장 유명한 단어가 있는데 선생님이죠. 왜 내가 선생님입니까, 여러분의?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먼저 선 태어날 생 선생님. 그러면 답 나왔네. 역사 이전, 역사보다 먼저인 시대. 왜? 이 사가 무슨 사자야? 역사 사자잖아. 그렇죠? 그럼 역사 이전, 역사 먼저의 시대를 선사라고 한다. 이 말씀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어떤 시대가 선사 시대고 어떤 시대가 역사 시대예요? 자, 구별해 줄게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가 선사 시대고 역사 시대는 언제야? 그렇죠. 청동기 시대 때부터 언제까지? 현재까지가 역사 시대다. 그러면 또 알아야 돼. 자, 그럼 선사와 역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일단 문자, 글자. 글자가 있으면 역사 시대. 글자가 없으면 선사 시대. 지금 글자 있잖아요. 근데 구석기, 신석기 때는 문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준. 국가가 있으면 역사 시대. 국가가 없으면 선사 시대. 그 증거 말해줄까요? 청동기 시대 때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있었잖아. 그게 뭔데? 바로 고조선이잖아. 자, 그러면 역사와 선사를 구분하는 국가의 기준은 국가가 있으면 역사, 국가가 없으면 선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회를 기준으로 어떠한 사회였을까? 자, 뭐예요? 지배층과 피지배층, 즉 계급이 있는 사회가 역사 시대.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급이 없고 똑같이 벌어서 똑같이 나눈다. 지배층도 없고 피지배층도 없다. 요것이 바로 선사시대 때죠. 그럼 뭐예요? 계급이 없다는 거는 무슨 사회였다? 평등 사회였다. 그러면 역사시대 뭐예요? 계급이 있었다는 거는 뭐예요? 평등하지 않은 불평등 사회였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선사와 역사를 일단 구별하고 출발해야지만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구석기와 일단 신석기. 왜? 오늘 선사시대 공부니까 구석기와 신석기 비교해야겠죠. 자, 구석기, 신석기 비교하는 거. 이것도 시험에 한두 문제 꼭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일단 시기부터 말해줄게요. 구석기는 한반도의 구석기인들이 살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예요? 그렇죠. 책에 나와 있네요. 70만 년 전부터 한반도에 구석기인들이 살기 시작했다. 자, 신석기인들이 살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돼요. 약 1만 년 전부터 우리 한반도에 신석기인들이 살기 시작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비교 한번 해볼게요. 구석기인들도 우리 인간의 특징이 뭐예요? 동물과 구별되는 특징이 도구를 사용했잖아. 구석기인들도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어떠한 도구를 사용했겠지? 자, 예습한 학생, 요게 뭘까요? 요건 뭘까요? 그렇죠. 둘 다 돌이죠. 자, 공부 많이 했네요. 자, 돌과 돌을 부딪히면 깨지겠죠. 근데 지금 상식으로는 그 깬 돌을 갖다가 좀 갈아서 쓰면 되는데 아직 구석기인들은 그 정도의 정신 상태는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깨지면 그대로 떼가지고 그냥 사용했어요. 그래서 무슨 석기라고 한다? 요걸 갖다가 그냥 갈지 않고 떼서 썼다고 해가지고 뗀석기라고 한다 이거예요. 뭐 마제석기라고 하는데 그건 외울 필요 없고 그냥 타제석기라고 하는데 그건 외울 필요 없고 뗀석기만 알면 됩니다. 그럼 뗀석기에는 유명한 뭐가 있습니까? 제 가방에 가끔 들고 다니는 거. 자, 그렇죠. 여러분 공부 안 하면 때리려고 들고 다니는 거 뭐예요? 그렇죠. 주먹도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약간 정교하고 약간 날카로운 거.
뭘까요? 그렇죠. 그게 뭐냐? 쓴배 찌르개입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 하나 좀 알아놓자. 주먹도끼는 좀 뭉텅하고 좀 크고 좀 조악하잖아. 자, 구석기도 약간 구별해야 돼. 그러면 이거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자, 쓴배 찌르기에 보면 좀 정교함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구석기 중에서도 요거는 자, 전기 구석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쓴배 찌르기에는 좀 작고 날카롭고 정교하니까 아하, 물론 갈진 않았지만 자, 좀 정교하니까 이건 구석기 자, 후기의 유물에 해당된다는 거. 이것도 시험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까지 기억해야지 1등급 학생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구석기인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요? 그렇죠. 이 당시에는 농경과 목축을 할 수 없었으니까 자연에서 주어진 대로 먹어야 되잖아. 그게 뭐예요? 사냥,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한다? 수렵이라고도 하는데 둘 다 같이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열매 따먹는 걸 약간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죠? 채집이라고 합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못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석기인들이 뭡니까? 미개하다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그러면 사냥감이 뭡니까? 영원히 존재합니까? 열매가 영원히 존재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냥감이 떨어지거나 열매가 떨어지면 뭐 해야 됩니까? 이동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생활은 무슨 생활이다? 이동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맞잖아요. 사냥감이 떨어지면 다음 장소로 가서 또 사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디서 살까요? 제가 10년 전에 잠깐 거주했던 곳인데. 그렇죠. 잘 아시네요. 동굴. 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막 지은 집. 무슨 집? 막집이잖아. 자, 구석기인들한테는 대골 같은 집이 필요 없겠죠. 왜? 어차피 사냥감 다 떨어지면 뭡니까? 이사 가는데 강남에 있는 좋은 아파트가 필요 없을 거 아닙니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자, 구석기인들은 농경을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을 저장하거나 음식을 저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기를 만들지 않았고 만들지도 못했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생활. 자, 우리 의식주 할 때 뭐 입는 거겠죠. 자, 구석기인들도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고 봄이 있고 가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를 걸치긴 걸쳐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구석기인들은 아직 뭐예요? 수공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에서 주어진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가죽? 그렇죠. 여러분 가끔 걸치고 다니는 무슨 가죽? 동물 가죽으로 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뭇잎 같은 것으로 옷을 입었다는 거. 요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자연에서 주는 그대로지 인간의 인위적인 기술에 의해서 가공한 게 아니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구석기인들은 한반도 특정 지역에서 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구석기 유적과 유물들은 전국적으로 골고루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구석기인들은 골고루 살았다. 어떠한 특정 지역에서 산 게 아니라 골고루 거주하였다는 거, 요것도 시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도 문제로 가끔 나와요. 자, 한반도 전 지역의 전묘도로 점을 다 찍어 놓으면 다음은 어떤 시대의 생활상입니까? 요런 문제가 나오면 자, 한반도 전역에 골고루 살았기 때문에 아하, 구석기인들을 말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구석기는 요 정도만 하면 결코 틀릴 문제가 없을 것이고, 이제 신석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신석기는 제가 말했죠. 얼마 안 됐어요. 69만 년 동안 우가우가 하다가 1만 년 전에 신석기가 탄생한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석기인들은 자, 이렇게 미개하게 뗀석기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 물론 돌과 돌을 부딪혔겠죠.
자, 그럼 나오는 파편이 있겠죠? 요걸 그대로 떼서 사용한 게 아니라 일단 떼서 갈았어요. 그래서 갈맞자를 써서 마제석기라고 하는데 요건 어려운 단어니까 우리가 알 필요 없고 중학교 단원에서는 자, 갈았다. 그렇죠. 간석기를 사용했다는 거 요것도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나오네요. 이제 드디어 나올 게 나왔어요. 자, 별표 3개짜리입니다. 자, 내가 왜 별표를 3개를 해줄까요? 잘 보세요. 69만 년 동안 뭐예요? 사냥 채집하면서 이동 생활하다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어요? 이동 생활 안 하고 무슨 생활합니까? 정착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정착 생활. 그러면 왜 정착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사냥감 다 떨어져도 이동할 필요가 없으니까 정착 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뭐와 뭘 해야지 정착 생활이 가능합니까?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냐? 농경. 자, 식물만 먹으면 단백질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1년 내내 키워서 먹을 수 있는 거. 뭐야? 목축이 자, 신석기 때 시작된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막말로 산업혁명, 시민혁명, 정보화혁명보다 더 급격하고 대단한 혁명이에요. 그래서 이걸 신석기 레볼루션,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이걸 신석기 혁명이라고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69만 년 동안 이동 생활하다가 농경과 목축의 시작으로 정착 생활이 시작됐다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농경을 하니까 씨앗 같은 게 필요하겠죠? 자, 그 전에 제가 빠진 게 있네요. 근데 여기서 또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이거 여러분 시험 어렵게 내는 선생님들은 요거 냅니다. 요 농경에서 어떤 농업을 말하는 거냐 하면요. 자, 자, 우리 가난할 때 먹었던 거, 제 어렸을 때, 조피, 수수 같은 거. 이겁니다. 요게 농업 중에서는 좀 미개한 단계였던 모양이에요. 자, 요거보다 좀 발전될 단계의 농산물이 뭐냐? 바로 벼입니다. 벼농사는 아직까지 신석기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농경이라고 해가지고 지문에 뭐예요?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에 벼를 재배했다. 신석기인들은 틀렸습니다. 벼농사는 아닙니다. 벼농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자, 고조선의 나라 청동기 때 돼서 벼농사가 시작됐고 미리 예습하자면 요 벼농사가 청동기 때 했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 유명한 반달 돌칼이죠. 벼농사 추수할 때 사용하는 거니까 요거는 반달 돌칼이 나오면 신석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농경했다고 벼농사니까 뭐예요? 청동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조피 수수 같은 거 했다. 자, 그다음에 자, 구석기인들은 토기가 필요 없을 뿐더러 토기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안 됐지만 신석기인들은 이제 토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토기가 뭐죠? 여러분 경주 박물관이나 선사시대 때 박물관 가면 가장 앞자리에 있는 게 뭐예요? 신석기 때 가장 대표적인 유물. 그게 뭐냐? 빗살, 무늬, 토기. 이거 한 번도 안 본 학생은 없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민문이는 민문인데 자, 먼저 이른 민문이 토기. 자, 요건 내가 CF에서 하나 해드릴게요.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토기가 무슨 토기다? 민문이 토기예요. 맞습니까? 맞잖아. 근데 이걸 잘 구별해. 청동기보다 이른 시기가 신석기 시대잖아. 그렇기 때문에 신석기 때 민문이는 이른 민문이 토기라는 거 이렇게 외우시면 외우기 좋아요. 그냥 민문이는 청동기 시대, 청동기보다 이른 시기인 신석기 시대의 토기는 이른 민문이 토기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생활도 비교해 볼까요? 자, 자연이 주는 그대로 동물 가죽이나 나뭇잎을 뭡니까? 걸치고 다닌 구석기인들과는 달리 이제 손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시작됐습니다. 그게 뭐냐? 수공업이죠, 수공업.
근데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 말하는 이 뭡니까? 아주 정교한 수공업과는 좀 다른 수공업이죠. 약간 수급 좀 떨어지는 수공업. 그걸 뭐라 그래? 자, 원시적 수공업이 최초로 시작된 데가 바로 신석기 시대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뭘 만들어? 입었을까요? 일단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하겠죠. 자, 요게 뭘까요? 그렇죠. 요게 그 유명한 던킨 가락바퀴입니다. 가락바퀴, 던킨 가락바퀴. 요거는 뭐예요? 그렇죠. 던킨 뼈바늘. 자, 옷 만들려는 냄새가 나죠. 뼈바늘. 가락바퀴는 뭐 하는 거야? 실 뽑아내는 거잖아. 뼈바늘은 뭡니까? 실을 엮어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통해서 옷을 만들어 입었고, 또 뭡니까? 여러분 아빠 가끔씩 하는 거. 물고기 잡는 거. 물고기 잡을 때 필요한 건 뭐예요? 그물을 제작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자, 우리나라 최초로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에 비하면 조금 떨어지는 거니까 원시적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원시적 수공업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잠깐 또 앞으로 갈게요. 왜 또 갑자기 빗살 무늬토기가 나오냐? 잘 보세요. 빗살 무늬토기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 박물관에서 많이 봤잖아요. 이 빗살 무늬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밑에가 뾰족하잖아. 실제로 보셨죠? 그러면 일반 평지에서는 중력의 법칙 때문에 지탱할 수가 없어요. 어딘가에 꽂아놔야지만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아하, 그렇다면 빗살무늬 토기를 만든 신석기인들이 주로 어디서 살았는가를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가면 이게 꼽히겠어요? 그렇죠. 모래에 꼽힐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강가에 쫀득쫀득한 진흙에 꼽힐 거 아닙니까? 진흙에. 그럼 고정되잖아요. 아하. 그럼 이 빗살무늬 토기를 통해서 신석기인들은 자, 어디서 살았다? 해안이나 강가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며 살았다. 그래서 시험 문제 지도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해안가를 중심으로 점이 이렇게 찍혀 있으면 무조건 신석기인들이 생활했던 곳이구나. 그러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자, 문제가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신석기는 마찬가지잖아. 농경이 잘 되기를 바라고 목축이 잘 되기를 바랄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에 의지해야 돼? 자연에 의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석기 때 드디어 최초로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아하, 신앙 같은 거. 자, 좀 더 거창하게 말하면 뭐예요? 종교관념이 탄생하기 시작하는 게 신석기예요. 좋습니까? 세 개만 아시면 돼요. 어떤 거 있는가? 자, 첫 번째, 자연에 의존하잖아요. 농경이나 목축은 자연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자연을 숭배해야겠죠. 자연물에 깃든 영혼을 숭배해야겠죠. 그래서 나온 게 뭐다? 자연, 다른 말로 영혼, 무슨 사상? 숭배 사상. 요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자, 영어 나보다 잘하죠, 여러분들이. 애니미즘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동물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동물도 숭배하는 거. 자, 우리 일현 조선 후기 때 삼국유사 때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당군 이야기 나와 있죠. 거기 뭐가 나와 있습니까? 곰과 호랑이가 마늘 먹기 대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곰과 호랑이가 마늘 먹기 대회를 할까요? 아니죠. 뭐예요? 곰을 숭상하는 부족과 뭐예요? 호랑이를 숭상하는 부족이 경쟁을 했다는 겁니다. 자, 청동기 시대 고조선에 자, 뭐예요? 이런 동물 숭배 사상이 나와 있다는 것은 신석기 때 이미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걸 뭐라고 한다? 동물 숭배 사상. 자, 이걸 뭐라고 할까요? 자, 토테
미즘이라고 하죠.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문제 한 문제 낼게요. 자, 우리 직업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직업이 뭘까요? 저도 가끔씩 하는 데인데. 그렇죠. 무당입니다. 무당. 자, 무당 무시하시면 안 돼요. 무당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자가 무당입니다. 자, 그래서 무당을 갖다가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샤먼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샤머니즘도 신석기 때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무당은 자, 직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니까 무당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오늘은 첫 시간이고 하니까 자, 너무 많이 안 할게요. 요 정도만 하시면요. 시험 문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선사시대, 역사시대 구별되고 특히 선사시대 중에서 구석기와 신석기 비교 문제 무조건 여러분들 소화해낼 수 있으니까 자 이거 꼭 요약 정리하고 자 정리하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해하면서 계속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강에서 우리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고조선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